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도 임영웅님의 선공개된 마이 리틀 히어로 2편 그리고 신곡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요번 영상에서도 신곡에 대해 깜놀할 이야기를 제가 전달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이 기사에는요, 정말 오늘 많은 기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에 대한 내용과 뭐 더불어서 구독자 151만 명 돌파 등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번씩 좀 언급을 해드려 본다면, 우선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TS 샴푸 판매 홈쇼핑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좀 설명 못 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 또 나아가서는 1시 30분에서 2시 20분 요때도 있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근데 어찌됐건 쾌거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아니죠. TS 샴푸, 저스트 TS 샴푸가요, 완판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전달을 못 드렸는데 이걸 또 어느새 아셔서 완판 신화를 만들어낸 영웅시대 분들과 또 일반인들 중에서 임영웅님의 TS 샴푸 광고를 보고 구입했을 시청자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놓고 정리를 해봤을 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모델 파워는 어마무시하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마이 리틀 히어로 1편 재방송이 어제까지만이 아니라 오늘도 오전 11시 40분에 방영을 했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저녁 9시 55분, 10시쯤부터 K스타 채널에서 한 번 더 재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때까지 웨이브, 그러니까 OTT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번 재방송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또 뭐 시간이 되신다면 요 재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근데 이건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뭐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1편이 벌써 이게 몇 번 재방송된 겁니까? 느낌상은 한 10번 된 것 같아요. KBS 측에서 뭐 1월부터 해가지고 어제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 번 재방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시청률 파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임영웅님의 2편에서는 이 LA 콘서트 현장의 모습을 담아낼 것이기 때문에, 또 신곡 발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업을 너무나 잘하는 본업 존잘의 임영웅님의 무대가 굉장히 많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노출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던 1편에 비해서는 2편도 더 신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할 거다. 물론 1편도 사실 아쉬울 이유가 없죠. 왜냐면 임영웅님의 이 조곤조곤한 나레이션과 또 의미 있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 목적의 이런 방송들이 저는 KBS 공영방송사의 특징상 아마 방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영어 수업이라던가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요번 2편에서는 아예 임영웅님의 본업인 노래 무대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을 더 즐겁게 보실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S 샴푸 오늘도 현대홈쇼핑에서 완판 났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TS 샴푸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나가고 있겠습니까? 해외로 글로벌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TS 더 착한 염색약 중국 홈쇼핑 런칭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S 트릴리온 장기영 대표님이 31일 내일 진행되는 중국 동방 홈쇼핑에서 TS
TS 트릴리온의 염색약을 런칭한다고 해요. 뭐 사실 이미 지난 4월 21일 날 똑같은 중국 동방 홈쇼핑에서 임영웅님의 TS 샴푸를 리런칭했다고 합니다. 재발매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염색약까지 또 방송을 하고 TS 샴푸가 방영됐을 때 이미 7번이나 재방송을 하면서 엄청난 판매량을 이어나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TS 트릴리온은 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또 서양권까지 쭉쭉 번져나가고 있죠. 임영웅님의 TS 샴푸 광고 파워가 이제는 장기영 대표님의 직접 발표처럼 중국 수출을 위해 상하이의 현지 법인까지 세우게 되면서 염색약 홈쇼핑 광고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 굉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임영웅님이 청원아이스와 광고가 종료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청원아이스 불매하겠다. 나 이제 청원아이스 쳐다도 안 본다. 물론 뭐 임영웅님 광고 때문에 청원아이스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좀 오해하시는, 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요번 기회에 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아이스가 3년 동안 임영웅님과 계약을 진행을 해왔고, 아시다시피 이 청원아이스의 정의동 회장님이 직접 임영웅님을 컨택했을 만큼 청원아이스 측에서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 계약건이라는 건요, 뭐 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이 연예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뭐 광고 모델 비용 또는 기업에서 책정한 이 마케팅 비용 또 광고의 컨셉 그리고 임영웅님 같은 경우 통상 3년 정도면 오랫동안 광고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10년째 광고하는 모델도 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래가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3년 정도 한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면 굉장히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경우는 3년 전보다는 그 위상이 아예 넘사벽으로 달라졌고 3년 전에는 TV조선의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이 함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연으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던 계약 조건인 만큼 보통 재계약할 때 광고 조건이 변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이 막 엄청 크게 차이 난다거나 계약 조건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요. 재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3년 전에 임영웅님과 지금 3년 뒤에 임영웅님은 그 위상과 업적이 진짜 한 3배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광고 계약건들에 대해서도 좀 더 큰 기업,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품목에 대한 방향성으로 물고기 미술 소속사의 신정훈 대표님이나 임영웅님의 선택이 아마 분명히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임영웅님이 합당한 몸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제반적인 사항 때문에 이렇게 3년의 광고 활동을 한 이후에 종료가 된 것이지 뭐 청원아이스가 임영웅님을 미워하고 이제 임영웅님 덕분에 성공했으니까 말이야 이제 임영웅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적으셨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뭐 청원아이스라는 정수기 기업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브랜드가 되었던지 간에 감히 임영웅님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뭐 광고 단가가 안 맞아서 자신들 기업 입장에서 광고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뭐 컨셉이 안 맞았던가? 그런 걸 제외하고는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를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아이스가 임영웅님에 대한 어떠한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단물을 쫙 빨아서 내친 것처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막 청원아이스에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임영웅님에 대한 쓴소리를 제가 하거나 부당함이 있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직접 그런 곳에 막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문의하고 이거 영웅시대 분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선동질을 해도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소씨가 항상 그런 쓴소리를 할 때는 저와 같은 유튜버나 언론 기자들이 이것을 좀 꼬집어줘야 한다. 절대 영웅시대 분들이 막 직접 나서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물론 더트롯쇼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죠. 그건 정당한 어떠한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문의를 한다던가 막 따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이 추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소씨 뭔 소리예요? 자, 바로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방영하고 있는 웨이브에서 자, 신곡을 아예 쇼츠로 영상을 올렸어요. 자, 요걸 좀 들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볼게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자, 아니 소씨 장난해요? 지금 한 소절만 듣게 하고 근데 한 소절씩 들으면서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짧아서 한 소절씩 우리가 좀 음미하면서 가야 된다. 자, 나는 작은 바람에도 라는 이 짧은 소절에도 임영웅님의 그 깊은 숨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박진영 씨가 말했던 공기반, 소리반 이 멘트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소리에는 이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로만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숨소리가 적절히 섞여 있을 때 더 감성 짙고 주목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지금 요 소절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또 들어보면 자, 그쵸? 흩어질이라는 이 짧은 글자 하나에도 임영웅님의 숨소리가 가득 담겨가지고 쫙 울려 퍼집니다. 이게 엄청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제가 지금 이 노래를 틀면서 말할 수 있냐면 불법이 아니라 웨이브에서 임영웅님의 신곡을 선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이때까지는 불법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이런 짜집기 영상들 제가 들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뭐 그럼에도 조회수가 막 많이 나온 영상들도 있지만 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면서 이 맨 뒷부분만 듣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 없이 웨이브의 쇼츠 영상으로 올려졌으니까 이거 주구장창 요번 주 6월 3일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볼게요. 자, 모래알갱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의 제목이 모래알갱이가 되는 게 아니냐. 모래알 아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의 정말 예전 인스타그램 사진 중에서 우리가 어디선가 이 모래알이란 단어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게 언제냐면 바로 2022년 2월 달입니다. 자, 2022년 2월 22일 날 올라온 요 임영웅님의 카페 사진에 미주알, 고주알, 모래알이라고 적혀있죠. 이걸 보고서 어떤 팬분들은 임영웅님이 이때부터 이 모래알갱이에 관련된 스포일러를 한 게 아니냐. 이거 보이시죠? 벌써 적혀있어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영웅님은 스포의 귀재 진정한 천재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스포였구나. 역시 스포였어. 모래알갱이 너무 좋아요. 전부 다 지금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야 이게 모래알갱이 이때 스포일러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한번 들어보면요.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자,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서정적인 노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멜로디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버지 연애 편지와 같이 굉장히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그냥 이 멜로디를 잡았죠. 근데 이 노래가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잔잔한 멜로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타이틀곡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고 의견이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곡은 아닐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은 좀 더 발라드풍이거나 좀 더 트렌디한 음악일 것 같고 이 노래는 사랑의 진짜 또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같이 먼저 선 공개된 노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의 재질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OST 곡으로 선정되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다. 좀 더 듣겠습니다. 다 끝났죠 이제?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자,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야,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임영웅님의 요 신곡을 처음에 듣고 나셔서 아무래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은 좀 넘사벽이겠다. 남다르겠다. 감성이 터져 나오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노래 영상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시간 나실 때 많이 많이 들으십시오.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요. 이거는 임영웅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보셔도 되고 다만 나중에 정식 발표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임영웅님의 유튜브라던가 음원 사이트로 들어야 되겠죠? 근데 웨이브에서 지금 이걸 선공개한 걸 보면 왠지 요번 주에 방영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요 2편 끝날 때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었던 그 파도 배경 사진의 그 장소가 영상으로 촥 나오면서 저 노래가 끊기지 않고 끝까지 완창되는 이 영상 장면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가능성도 저는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에 대한 기대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연구시대 분들을 뜨겁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5월 4주차 예능 출연자 화제성 순위가 매겨졌는데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압도적 1위예요. 자,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었냐? 예능 출연자 언급량 전체 순위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쭉 내려보니까 임영웅님이 언급량이 1195 수치로서 압도적인 1등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효리 씨, 엄정화 씨 이렇게 쭉 순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이 남자 출연자 순위 중에선 더 압도적인데요. 저 위에는 이제 전체 출연자였고요. 남녀 관련 없이. 근데 여기 내려보다 보면은 이승기 씨, 강호동 씨, 전현무 씨, 그리고 유재석님 이런 쟁쟁한 예능인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와우 압도적인 1등입니다. 가히 최고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쭉 언급량을 살펴보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압도적인 1195, 이승기 씨가 2위를 차지했는데 369, 3배가 넘습니다. 야, 이 정도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파급력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아쉽다. 임영웅님이 요번에 뭔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저는 그건 안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팬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예능 방송사에서 가히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슈퍼스타 임영웅의 진면목이다. 또 쭉 내려보면 뭐 여자 순위도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임영웅님이 전체 순위에서 여기에서 이게 왜 누락됐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은 마이 리틀 히어로겠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근데 이게 요번만 1위를 할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 6월이 되잖아요. 6월 1주차도 1등, 6월 2주차도 1등, 6월 3주차도 1등, 4주차까지
방송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임영웅님은 원탑에 위치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 자, 이런 기록도 올라와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5,400만 뷰 돌파, 레전드 무대다. 사실 이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5천만 뷰를 돌파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00만 뷰나 올라갔어요. 5천만을 빼고 400만 뷰라고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400만 명이 봤다는 얘기인데, 5,400만 뷰면요, 대한민국 인구 대다수가 봤을 정도의 조회수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열심히 스밍을 한 결과겠지만, 조회수만 단순히 놓고 우리나라 국민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약 6천만 정도 되잖아요. 거의 전 국민 대다수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들은 것과 진배 없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기록은 또 있습니다.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32주 연속 1위. 자, 팬앤스타에서 솔로 랭킹 32주 연속 1위까지 임영웅님이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투표수가요, 무려 2,522만 3,000표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수로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에 랭크된 김호중 씨는요, 1,000만 표가 채 안 돼서 임영웅님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득표수가 차이가 나요. 1위하고 2위가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바른다라는, 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막강한 격차를 보여주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팍팍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기록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나겠느냐? 끝이 나겠지 않겠죠? 자, 보니까 6월 5일 신곡 발표하는 임영웅 트로픽 남자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바로 트로픽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인데요. 여기서도 임영웅님이 91만 9천 포인트, 압도적인 포인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1등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이 영웅시대 분들이 마이 리틀 히어로 본방사수 플러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3위 땐 음원을 5일날 신곡 발매. 사실 언론사와 방송가에서도요,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행보들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보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런 돌비 시어터에서의 콘서트 공연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 모델로서의 위협들, 거기에 신곡 파워까지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연도 하나 소개가 됐어요. 아마 많이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임영웅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행복한 피로회복제다. 우리 임영웅님을 아침마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뽀얗고 하얗게 잘생긴 얼굴로 노래까지 잘하시는데 정말 놀랐죠. 하지만 당시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몇 번의 아쉬운 패배를 경험하고서 대망의 5연승을 했을 때는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후로는 자주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언제나 궁금했어요. 미스터 트롯에 나왔을 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바람을 부르면서 영웅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친정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영웅님이 엄마를 위해서 부른 노래 바람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내 자식들을 낳아보면 어느 정도 부모님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잘 못하는 입장이지만 영웅님이 엄마와 할머님을 대하는 다정한 모습과 표정들을 많이 보면서 배우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엄마의 소원이 영웅님의 콘서트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었지만 작년에는 콘서트 티켓을 한 장밖에 구하지 못해서 창원, 부산 콘서트를 아쉽게도 저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하기가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따기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집 신곡 앨범이 나오고 전국 투어 콘서트 하면 저는 작년 콘서트보다 더 배로 힘들 것 같아요. 팬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엄마를 모시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했지만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할 수 없이 엄마한테는 영우님의 서울 콘서트를 티빙을 통해서 보여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엄마의 딸인 저희는 엄마한테 딸 사진보다 영우님 사진이 더 많다고 질투 아닌 질투를 하곤 했습니다. 귀여우신 저희 엄마의 휴대폰 화면과 지갑에는 영우님의 사진들로만 한가득합니다. 영우님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행복한 피로 회복제입니다. 저절로 웃음을 짓게 되고 마음을 여유 있고 즐겁게 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영우님의 근황이 궁금할 때쯤엔 땅 하고 영씨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센스 있게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영씨들은 언제나 영우님이 하고자 하는 일 다 하시면서 건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절대로 영우님 말씀대로 먼저 떠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좋은 음악과 아름다운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면서 생일 축하까지. 참 이렇게 사랑받는 임영웅님이 너무 부러운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시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참 때로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수많은 분들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관심 없이 떠나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 유튜버라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연예인도 되지 않는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임영웅님을 보면서 참 부럽고 그래도 저렇게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말 널리 알려야 하는 그 뭐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다가 널리 알려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연달아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네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